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준비 안 해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실직과 예상치 못한 생활비. 먼저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은퇴를 맞이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중산층 생활을 유지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을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했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 지원까지 하다 보니 남은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은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자산 관리의 실패. 두 번째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한 이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창업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 씨는 초반 몇 달 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했지만 결국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은 재산을 주식 투자에 몰빵했지만 시장 변동으로 큰 손해를 보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힘들더군요라고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는 노후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와 안전한 재정 계획이 절실합니다. 3. 연금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세 번째로 오랜 직장 생활 끝에 60세에 은퇴한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금이 일정하다는 이유로 큰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연금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해 결국 은퇴 후 파트타임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연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모든 게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박 씨의 경험은 단순히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결론. 노후는 준비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은퇴 후에는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건강 문제나 자녀 지원, 예기치 못한 생활비 등 다양한 변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으며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정말로 지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준비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수립.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거나 의료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간과하게 되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기본 생활비 외에 여가나 여행, 건강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금액을 추정해 보세요. 이를 통해 연금, 개인 저축, 투자 등 각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경우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나 보험 가입을 더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김 씨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건강관리. 지금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겨라.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문제는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정신 건강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자영업의 실패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곧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았다면 노후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은 재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분산 투자 위험을 줄이고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세 번째로 중요한 준비는 분산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씨처럼 모든 자산을 하나의 투자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의 리스크를 줄이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돈이 없으면 노후는 분명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지옥 같은 노후가 아닌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관리하며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50대의 퇴직이라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으셨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라는 기대가 앞섰나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시작된 무지개 공백, 매일 아침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는 나날들. 사회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이 몰려옵니다. 특히 5060대에 은퇴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장을 떠났을 뿐인데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더라. 이제껏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대가가 이런 허무함이라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50대 퇴사 후 현실의 문턱에 서다. 퇴사 후 맞닥뜨린 첫 번째 현실 끝없는 시간의 공허함. 퇴직 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바로 시간의 공허함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 꽉 채우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불평했을지 몰라도 막상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지인 중 한 분인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53세에 퇴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첫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몰려왔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만 하다 해가 지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니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무언가에 몰두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 만족하며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정체성의 혼란도 겪었다고 해요. 경제적 불안감,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는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남은 3040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나날이 오르는 물가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들의 지원 요구까지.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돈은 빠르게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박 씨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요. 박 씨는 공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지만 은퇴 후 자녀 결혼식 비용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몇 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을 써버렸다고 해요. 그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예측 불가의 연속이었다며 노후 자금 계획이 이렇게 허술했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건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도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자신만의 삶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고립감은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김영자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다고 해요. 특히 도시에서 익숙했던 인간관계가 끊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퇴직 후 현실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소규모 창업이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김 씨는 결국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해요. 재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박 씨는 퇴직 후 주식 투자와 중고 물품 판매를 병행하며 경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자 씨는 결국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결론. 50대, 60대의 퇴직 후 삶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퇴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삶도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퇴직 후 현실을 극복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 찾아오는 현실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문제는 5060대 퇴직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큰 전환점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현실을 극복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역할 찾기.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하라. 퇴직은 단순히 일자리를 잇는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내가 맡아왔던 역할을 잇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위치,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한 김철수 씨는 퇴직 후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을 시작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하지 않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이로 인해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2. 경제적 안정 계획을 세우고 작은 수익원을 만들어라. 많은 퇴직자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낍니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철저한 계획과 함께 소소한 수익원을 만드는 겁니다. 사례로 55세에 퇴직한 이영희 씨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처음엔 전업주부로 남편과 함께 은퇴 생활을 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규모 수제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면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점검할 것. 둘째, 연금과 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 셋째, 추가적인 수익원을 찾아볼 것.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소소한 사업 아이디어가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3. 사회적 연결망 유지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한 작은 노력.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점점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한 최민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60세에 퇴직한 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은퇴 생활을 즐기려 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훨씬 편안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스스로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하면서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삶은 나만의 길을 찾는 시간.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세 가지 전략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퇴직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 퇴직 후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63세 버스 기사의 눈물 국민연금만 믿었던 은퇴의 대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 들어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은퇴 후가 더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할 때는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모아야 할지를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곤 하죠. 그동안 국민연금 꾸준히 내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 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3세 버스 기사의 눈물 국민연금만 믿었던 은퇴의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길 바라면서 은퇴 후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63세 버스 기사의 이야기. 국민연금만 바라봤던 은퇴. 첫 번째 사례로 실제로 63세 버스 기사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름을 직접 밝히긴 좀 그렇고 그냥 김 사장님이라고 불러볼까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사장님이라기보다는 고용된 버스 기사시죠. 요즘 대형 버스를 몰다 보면 체력도 꽤 중요하고 시력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근무 시간 자체가 길어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김 사장님은 3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을 부었대요. 어차피 60 넘으면 연금 나오고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버스 회사의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임금이 거의 동결되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몇 번 하시면서 국민연금 납부에 구멍이 생긴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땐 뭐 다시 취업하면 또 알아서 내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60세가 돼서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 이게 다인가 싶을 정도로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김 사장님 표현을 빌려보자면 젊을 땐 솔직히 막연하게 생각했지. 60 넘으면 늙었고 그때 가면 뭔가 나라에서 다 해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라고 하세요. 문제는 이분이 63세인데 아직도 버스를 운전하셔야 생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걸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빠듯하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전기요금, 난방비, 식비 전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우 연금으로 나오는 70만 원에 조금 모아둔 퇴직금도 몇 년 쓰다 보니 바닥나고 남는 게 없어. 이대로 가면 평생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버스 운전은 나이 많다고 못 시키면 그땐 어쩌냐고. 김 사장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짠해져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장시간 운전은 곧 사고 위험에도 직결되는데 본인도 그걸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국민연금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힘드니 결국 은퇴라기보다 그냥 계속 일해야만 하는 것이 내 운명인가 싶어.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은퇴가 막연히 꿈꾸는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아니라 희망 없는 연장선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은퇴 준비의 사각지대 간병인으로 일하는 58세 최 씨.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직업군이지만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최 씨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세요. 간병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24시간 교대 근무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최 씨는 예전에는 마트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남편의 큰 수술 이후로 가족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해서 간병인 일에 뛰어들었다고 하세요. 시간도 길고 힘든 만큼 급여가 조금 낮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낼 형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당장 병원비 충당이 급했지 연금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나중 일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어. 라고 회상하시더라고요. 막상 이제 남편 건강이 조금 나아져서 그럼 나도 60세 이후엔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연금 수령액을 따져보니 너무나도 적었대요. 중간에 연금을 못 낸 기간이 길기도 하고 월급 자체가 적었던 시절에는 최저 기준으로만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수령액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더해 혹시나 모아둔 돈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더욱 답답해집니다. 막상 내 주변도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월세나 보증금 조금 마련해두고 은퇴해버리면 손에 쥐는 현금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도 간병인 일 오래 하긴 힘들 텐데 이거 몸 상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 돌보다가 정작 나 자신은 돌볼 여력이 없는 거지. 최 씨는 요즘 들어서 건강이 부쩍 나빠지고 직업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은퇴 준비는 평소에 미리 해야 한다는 뻔한 말씀이 결국엔 정답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윳돈이 있어야 준비를 하거나 말거나 하지. 어디서 내야 할 돈이 나오질 않으니 연금도 적금도 보험도 모두 못하는 거지. 이 한마디가 은퇴 준비의 사각지대를 정말로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3. 사업 실패 후
62세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한 박 씨.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배경인데 50대 후반까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62세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한 박 씨의 이야기예요. 박 씨는 원래 40대 때부터 조그맣게 공장과 가게를 운영하며 꽤 번듯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직원도 몇 명 쓰고 소득도 괜찮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비교적 높은 기준으로 꼬박꼬박 냈어요. 그때는 한창 장사가 잘 될 때였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 믿었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확 떨어진 거예요. 채무까지 떠안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을 정리하느라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결국 퇴직금도 없고 달마다 고정 수입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내분도 이 일로 함께 고생하셨고 집도 전세로 옮기고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그나마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대출 이자와 기본 생활비로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더군요. 결국 박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많다고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점장님이 사람을 구하던 차였고 비교적 건강하다고 판단해 채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야간 근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밤새 깨어 있어야 하고 혼자서 매장 지켜야 할 때가 많으니 몸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62살이면 몸이 예전 같진 않아요. 새벽 되면 잠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손님 오면 계산해야 하고 물건도 채워 넣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 그래도 현실은 어쩔 수 없고 당장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 박 씨도 은퇴는커녕 노년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솔직히 65세 넘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점장님이 나이 들었다고 그만오라고 하면 또 다른 데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국민연금만으론 집세 내기도 빠듯한데 그렇다고 기초연금만 바라보기도 애매하고 정말 속이 타요. 사업 잘 되던 시절에 재테크도 좀 하고 좀 더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후회도 많이 하지. 이렇게 박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면 은퇴 후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믿음이 꼭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돌발 상황, 사업 실패, 질병, 가족 문제 등 한 번에 그 안전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4. 은퇴 준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한 분은 아예 오랜 기간 국민연금에 구멍이 생겨서 적은 연금을 받게 된 분, 또 한 분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충분한 납부를 못하신 분, 마지막으로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원래 기대했던 연금 외의 자산이 모두 사라져버린 분입니다.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국민연금 하나로는 은퇴 후 삶을 버티기 힘들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금이나 개인, 저축, 보험 등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부나 각종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수치만 보면 평균 수령액도 점점 오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 평균 수령액과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 소득, 납부 기간, 중간에 납부 공백이 있었는지, 또 추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했는지 등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 수령액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할지, 내가 지금 월 얼마 정도 쓰면서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15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연금으로 그만큼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족분을 어디서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저축성 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은퇴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말이 쉽지 당장 여윳돈이 없는 분들께는 아주 난감한 이야기죠.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그리고 불규칙하더라도 조금씩 쌓아두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모아둔 돈이 전혀 없이 60세를 맞이하는 것과 비록 충분치 않아도 적은 돈이라도 있는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세 번째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63세 버스기사 김 사장님도, 58세 간병인 최 씨도, 62세 편의점 아르바이트 박 씨도 은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체력이 허락한다면, 혹은 기존의 경력이나 기술을 살릴 수 있다면 적어도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재취업이나 노인 일자리, 혹은 프리랜서 형태의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쉬운 길은 아니지만 대비를 한다면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5. 공감과 마무리.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늦었다는 말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절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남은 기대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국민연금만 믿었다, 큰 코 다친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진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요즘 세태의 현실입니다. 63세 김 사장님처럼 더 이상 몸이 버티기 어려운 직업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더 나은 일자리나 더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58세 최 씨처럼 간병인 1등 몸을 많이 쓰는 직군에 있다면 건강관리를 위해 적절한 보험과 노후 자금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하죠. 62세 박 씨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 말들이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고 당장 생계가 급한데 장기적인 연금에 돈을 넣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10년 뒤, 20년 뒤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작은 액수라도 지금부터 모으거나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가족이나 친지와도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자, 효녀 개념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시면서도 실제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 세대도 점점 결혼이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결국 서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아니면 실제로 함께 거주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히 찾아오는 미래인데도 우리는 때때로 현재 삶에 치여서 이걸 뒷전으로 밀어놓기 쉬워요. 그러다 어느 날 아차, 이제 더 이상 일할 직장도 없고 매달 고정 수입은 연금뿐이네 싶은 순간이 오면 세상이 무너진 듯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40대,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연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고 추가적인 개인연금이나 소액 적금이라도 조금씩 시작해보는 걸 권유하고 싶어요. 혹여나 본인이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은퇴가 노년의 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시고 건강관리와 함께 제2의 일자리를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국민연금은 물론 우리 노후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로 모든 은퇴 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점, 더불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3세 버스 기사의 눈물이 나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일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글이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나가 보자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니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재정 계획도 차근차근 세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 퇴사 후 1년 빚 좋은 개살구의 민낯. 퇴사하면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대기업 사원증을 반납하며 던졌던 이 호기로운 외침. 1년이 지난 지금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 뿐이다. 퇴사 후 1년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벌렸던 날갯짓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보기 좋게 추락했다. 퇴사 후 펼쳐질 자유로운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유튜버, 디지털 노마드의 삶. 그 모든 것은 그저 환상이었을까? 1. 퇴사 후 1년, 장고는 통장, 마음은 싱숭생숭. 대기업 다닐 때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덕분에 걱정 없이 욜로 라이프를 즐겼다. 하지만 퇴사 후 통장 잔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밀물처럼 밀려왔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버티는 생활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사례 1 33살 김대리, 퇴사 후 6개월 만에 퇴직금 바닥. 대기업 다닐 때는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도 가고 욜로 라이프 제대로 즐겼죠. 퇴사하고 나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퇴직금 다 썼어요. 이제 뭐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김 대리처럼 퇴사 후 뚜렷한 계획 없이 퇴직금만 믿고 생활하다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퇴사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잔고는 순식간에 통장이 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2. 퇴사 후 1년 빛나는 커리어는 어디에? 대기업 다닐 때는 화려한 타이틀과 안정적인 커리어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불안감은 하늘을 찔렀다. 사례 2 38살 박 과장, 1년째 재취업 실패. 대기업 다닐 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퇴사하고 나서는 1년째 재취업에 실패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도 길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 과장처럼 퇴사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퇴사 후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3. 퇴사 후 1년 사회적 관계는 단절. 대기업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회식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커져만 갔고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다. 사례 3 30살 이대리, 퇴사 후 친구들과 연락 끊겨. 대기업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퇴사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연락도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너무 외로워요. 이 대리처럼 퇴사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고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커진다. 대기업 퇴사, 빚 좋은 개살구. 대기업 퇴사는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퇴사 후 1년, 잔고는 통장이 되고 커리어는 빛을 잃고 사회적 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 물론 퇴사 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사 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퇴사, 신중하게 결정해야. 대기업 퇴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다. 퇴사 후 1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퇴사 후 무엇을 할지, 어떻게 돈을 벌지,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퇴사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퇴사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기도 하다. 퇴사 후 1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김 대리님 퇴직금 6개월 만에 증발? 욜로 라이프의 덫에 빠지셨군요.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대기업 퇴사 후 6개월 만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셨다니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욜로 YOL로 라이프를 즐기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는 꿈은 퇴사를 결심하는 많은 이들의 로망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 대리님의 사례를 통해 퇴사 후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라이프의 함정. 퇴직금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대기업 재직 시절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욜로 라이프를 즐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해외여행, 쇼핑 등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래를 위한 투자 vs 현재를 위한 소비.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닌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사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욜로 라이프를 즐기며 현재를 위한 소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 대리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통장 탈출 프로젝트. 1단계 재정 상황 파악하기. 가장 먼저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남은 자산, 부채, 고정 지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막막하다면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소비 습관 점검하기. 대기업 재직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새로운 수입원 찾기. 퇴직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미래를 위한 투자 시작하기. 퇴직금의 일부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욜로 라이프 포기해야 할까? 에노.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욜로 라이프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대리님께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퇴사 후 1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김 대리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박 과장님 재취업 1년째 실패라니. 커리어 우먼의 자존심에 금이 갔겠군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에서 1년째 재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탄탄한 경력을 뒤로하고 퇴사를 결심했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좌절감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자의 식견으로 박 과장님의 상황을 분석하고 재취업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취업 실패, 왜 나만 힘든 걸까? 퇴사 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박 과장님처럼 대기업 출신 경력자의 경우 눈높이가 높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뤄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박 과장님,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 눈높이를 낮춰라.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으로 재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고려해 보세요.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력 단절을 극복하라. 1년이라는 경력 단절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력 단절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3. 자신감을 회복하라. 재취업 실패가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으면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취업에 도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 과장님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전략. 1. 객관적인 자기 분석. 자신의 강점, 약점, 경험,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분야,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2. 맞춤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경력 단절 기간 동안의 노력을 어필할 수 있는 맞춤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채용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헤드헌터,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면접 준비.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응원 메시지. 박 과장님,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은 분명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박 과장님의 재취업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단독. 나 혼자 남았다. 대기업 퇴사 후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진 청춘들. 매일 아침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동료들과 북적이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엔 3, 4, 5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죠.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요. 가끔은 내가 왜 퇴사했을까 후회도 듭니다. 대기업 퇴사 후 1년 30살 이 대리의 고백이다. 그는 대기업 재직 시절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퇴사 후 1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대리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본지는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심층 취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이 대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만 혼자 남았다. 퇴사 후 관계 단절의 늪.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사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퇴사 후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외로움, 불안감, 우울증까지. 관계 단절의 심각한 후유증. 사회적 관계 단절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폭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저하되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계 단절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퇴사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미 동호회,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사 후에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료들과의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 좋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 이 대리의 극복기? 이 대리는 퇴사 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또한 퇴사한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얻었다. 이 대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면서 점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이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퇴사 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기업 퇴사,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기업 퇴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퇴사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퇴사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퇴사 후에도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대기업 퇴사 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심층 취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대기업 퇴사 후 1년, 과학이 말하는 퇴사뽕의 허상과 냉혹한 현실. 대기업 때려치우고 내 꿈을 찾아 떠난다. 퇴사 후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사표를 던지는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일종의 퇴사뽕인 셈이다. 하지만 과학은 이 뽕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퇴사 후 1년,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보자. 1. 행복의 역설 쾌락 적응 이론. 대기업 퇴사 후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감은 분명 큰 행복감을 준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쾌락 적응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처음 느꼈던 쾌락의 강도는 점점 약해진다. 즉, 퇴사 후 얻는 자유와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결국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2. 사회적 동물의 외로움 사회적 배제 이론. 대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사회적 배제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퇴사 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일상이 반복되면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불확실성의 공포 통제력 상실 이론. 대기업은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탄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통제력 상실 이론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통제력 상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퇴사 후 1년, 불안정한 수입과 불투명한 미래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추천 도서. 퇴사는 여행이 아니다. 김상현 저 퇴사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담은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 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제시한다. 회복 탄력성 김주환 저 퇴사 후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학 책. 퇴사, 꿈을 향한 도전이지만 대기업 퇴사는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과학은 퇴사 후 1년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쾌락 적응, 사회적 배제, 통제력 상실 등 다양한 요인들이 퇴사 후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 1년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퇴사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퇴사 전 충분한 계획과 준비, 퇴사 후 꾸준한 자기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핵심이다. 퇴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퇴사 후 1년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